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저는 이 부분이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총 8개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주제와 더불어서 오늘 가장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데이터는 되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환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를 말씀을 드리면 엑셀이나 또는 구글의 스프레드시트 같은 그런 이제 스프레드시트 같은 도구들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통 쌓아가게 되는 거죠.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특히나 이제 우리 비영리 영역에서 왜 특히 중요한 이슈고 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라고 말씀드리냐면 아까 첫 번째 그 디지털 아카이브 쪽에서 이제 비영리 영역에서 많은 이제 그런 이제 갖고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 아카이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카이빙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시면 그 안에서 활동됐던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뭐 사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수치화된 자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대상으로 뭐 인터뷰를 한 자료, 상담했던 자료도 있을 것이고, 뭐 정말 다양한 형태의 기록 자료들이 있겠죠. 근데 안타까운 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비영리 단체들이 갖고 있는 대다수의 자료들, 데이터들이 좀 비정형화된 자료들로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중에 이걸 가공해서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면 인포메이션, 정보로 이제 가공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 되는 건데, 대다수의 많은 자료들을 대표적으로는 한글 문서 내에 그냥 막 이렇게 입력해 놓은 상태. 그러니까 문서 파일 내에 그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뽑아내서 별도로 다시 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이제 이걸 다시 옮겨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그런 좀, 이게 한두 가지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많은 한글 파일을 다 열어보고 거기 있는 자료들을 뽑아내서 다시 이거를 엑셀이라든지 스프레드시트로 다시 옮기는 작업들을 다시 다 하려고 그러면 정말 많은 그런 시간과 그 노력의 소요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같이 아까 제가 여러 부분에서 이제 임팩트를 이제 측정하고 임팩트 사회적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냥 저기는 그냥 단순히 좋은 일을 하고 있어라고 그냥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뭐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구체적인 걸 수치화시키고 뭐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뭐 인포그래피 형태처럼 그래프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만들기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들을 좀 더 가치를 더 인정받고 또 가치를 확산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를 잘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요즘엔 빅데이터, 인공지능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고 인공지능을 도입한다고 그냥 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아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아놔야 거기를 통해서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일 거고요. 인공지능은 그냥 도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얘가 그것을 학습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인간이 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인데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적용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많은 노동집약적인 부분이 사실 사전에 먼저 진행이 되어야 가능한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되게 중요성이 커졌다, 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8번째 주제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엑셀과 스프레드시트 같은 형태로 뭐 이거 거의 로우 데이터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를 쌓아가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요. 그 밖에는 더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나믹 CRM이나 세이지포스 같은 이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입력하고 그것을 입력한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가지 설정한 지표에 맞게 이제 뽑아내주는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좀 더 이제 높은 단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그냥 수치만 입력해 놓으면 사실은 숫자만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고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시각화 작업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엑셀로 입력한 자료를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 운동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이제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덱스를 제공해줘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시각화 도구라는 것들이 이제 태블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BI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활용해 볼 수 있는데 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활동했던 것들을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설문조사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경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폼 같은 걸 만들어서 링크를 만들어서 막 뿌려서 저희가 보여주는 그래서 자료를 모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대상이 좀 한정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타겟으로 하는 대상에 맞춰서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픈 서베이 같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서비스 같은 것을 활용한다면 예를 들면은 뭐 경상남도 거주하시는 20대 또 20대부터 40대 사이에 뭐 직장인들 대상으로 한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 이런 거 할 때는 여기선 그런 것에 관련된 모집 대상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만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빠르게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 서베이 같은 서비스가 있고요. 또 오픈 서베이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취합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트렌드 리포트를 많이 발행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정말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그 레포트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요. 뭐 Z세대 트렌드 레포트 요즘에 뭐 MZ세대를 이해해야 된다. 비영 영역에서도 이제 세대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MZ세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그래 MZ세대는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낸 자료들을 확인해 보는 게 되게 근거 있는 이제 이게 훨씬 더 근거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 좀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뭐 여러 가지 홍보 채널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쌓이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우리 단체가 운영한 홈페이지를 뭐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방문을 했는지, 어느 시간대, 어느 국가에서 또는 어느 지역에서 뭐 연령대, 성별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세부적으로 뭐 심지어 뭐 모바일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했는지 노트북으로 했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기도 하고 심지어 스마트폰은 뭐 기종적인 어떤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왔는지까지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세부적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이런 구글 애널리틱스를 기본적으로 설치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유입되는 정보들을 분석해주는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많이 기본적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뭐 비영리단체 대상으로 요즘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 캠페이너스 같은 경우도 캠페이너스는 홈페이지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캠페이너스를 통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애널리틱스를 탑재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쉽게 우리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와 시각화를 해주는 이런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데이터 활용하는 여러 뭐 사례 중에 또 하나는 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지도예요. 제가 이제 네이버 지도로 저희 센터 사무실에 있는 서울혁신파크 인근에 자료들을 봤는데 서울혁신파크를 딱 지도에서 찍으면 혁신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뭐 방문자 리뷰도 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리뷰 정도만 이해해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여기 네이버 지도라는 서비스 안에 쌓여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작업들을 사용자가 직접 해주니까 더 정확하고 생생한 이제 데이터가 쌓여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맵에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상세한 데이터를 이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기본적인 지역에 대한 정보들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는 요거는 제가 제 계정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제가 2021년에
방문해서 어느 지역을 방문했었는지에 대한 기록들도 스마트폰에는 GPS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남겨졌던 기록을 기반으로 어느 지역을 방문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서 어떤 활동했는지 뭐 세부 지역을 찍고 들어가다 보면 그 지역에서 뭐 어느 지역 갔을 때 제가 뭐 사진 찍은 게 있다. 그럼 사진을 볼 수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뭐 하나의 예시인 건데 이제 저희 센터 근처에 먹거리가 되게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되게 재미난 정보를 모아놓은 거예요. 서울역심파크 맛집이라는 구글 맵에다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이걸 링크를 공유한 건데 들어가서 보시면 인근 지역에 또 테마를 또 정해놨어요. 고깃집은 어디 있는지, 한정식, 가정식, 분식 요 관련된 거 어디 있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말 카테고리를 다 나눠서 술집은 어디 있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로 그냥 쉽게 이해하시라고 맛집 정보를 해놓은 것들인데 이게 우리가 각 비영리단체들에서 지역별로 활동하는 정보를 이제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특히 이제 저희 지역 이번에 선정되신 단체들 중에 보면 뭐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환경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많이 하시잖아요. 모니터링에 대한 기록들을 여기다 카테고리를 나눠서 입력해놓고 그걸 우리가 자체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 회원들이라든지 또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서 이런 지도를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디테일한 이제 모니터링을 자료를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는지 그 문제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또 이런 데이터가 공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이었었어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어느 한 대학생이 이제 질병관리 지금 청이지만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지도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고요. 어디 가면 어디서 확진자 나왔고 지금 어디서 격리되고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시민들이 여기 가면 조심해야겠구나. 나도 거기 지나갔었는데 나도 그럼 저기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이런 이제 정보를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초기에 이런 걸 만들어서 되게 주목을 받았었고요. 지금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정보 들어가서 보시면 지역별 동향 또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 하나하나 그래프로 이렇게 만든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보여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구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엔 어쨌든 데이터를 먼저 쌓아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한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했는지에 대한 이 사례인데 서울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이런 사례 영상으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 되게 좋은 사례라고 보여져서 제가 참고로 넣어놨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는 단체들 중에서도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걸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단체들도 꼭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M365라든지 뭐 다른 기타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실 수가 있는 단체가 있으실 텐데 이용하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좀 어떻게 또 이제 여기는 이제 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련된 것일 텐데 뭐 다른 활동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예전에 아까 제가 CRM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아름다운 커피에서도 이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취급하는데 그 CRM 시스템을 예전에는 각각 담당자들이 컴퓨터에 엑셀로 개별적으로 정리했던 거를 나중에 중앙 담당자한테 개별로 보내고 담당자가 그걸 다시 취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좀 이렇게 좀 비효율적인 과정을 통해서 했었지만 이 CRM을 적용함으로써 데이터를 이제 스마트폰의 담당자가 자료를 막 입력하면 중앙으로 데이터가 모이는 형태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과 활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름다운 커피는 또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또 공정무역 관련된 교육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활동에 관련된 또 유용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활동 기획들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이런 사례인데 이런 사례 영상도 같이 넣어놨으니까요. 나중에 좀 교육자를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제 저희는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 좀 결론은 좀 간단합니다. 되게 사례들은 트렌드는 여러 가지를 넣긴 했지만
많은 것들을 이보다 더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 가지고 더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빨리 알아보시고 더 활용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친화적인 조직을 먼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 장면에서 뭐 제가 재미로 이제 그런 IT를 너무 어색해하는 이런 무섭 좀 낯설어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 IT 해로운 것들이 뭔가 좀 나오게 기술적인 것들이 나오면 좀 단순히 낯설하고 어려워하는 것보다는 그래 이거 좀 새로운데 이거를 잘 활용해 보면은 우리 활동은 어떻게 좀 확장시켜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먼저 좀 상상을 해보는 이런 좀 이렇게 뭐랄까 마인드셋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뭐 비단 대표자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그런 이제 의식적인 변화를 먼저 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이제 IT 인프라가 또 기반적으로 필요해요. 생각만 바뀐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활동하려고 그러면 또 그것에 적절한 기능적인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이제 IT 인프라가 또 필요한 것인데 그런 목적으로 사실 저희 아름다운 재단과 비영리 IT 지원센터가 같이 이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된 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기 지원을 잘 받으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교육과 또 나중에 사후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IT 기술을 단체 활동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잘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을 위한 지원들을 또 저희 단체 비영리 IT 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이런 교육 사업을 비롯해서 기본 테크습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테크습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정보들 또 하나하나 찾아보려면 너무 피곤하신데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PDC라는 뉴스레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이다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제가 운영하면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여기다 쌓아갈 겁니다. 이 회원가입하셔서 유용한 정보들이 올라오면 또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MPO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활동의 힘판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캠피언스 TV 같은 이런 교육 솔루션도 있기도 하고 또 내가 좀 더 세부적인 IT 교육을 한번 관심이 있어 기술에 대한 부분이 도전해보고 싶어 그러면 꼭 비영리를 위한 목적은 아니긴 하지만 또 그밖에 인프런을 비롯한 여러 이제 요즘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셔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